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찜 넘나들던 신트리 정랑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정랑고개 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정랑고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남근린공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이 계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양산 남쪽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서울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곳이 부평군 계남면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행정명이 지금도 남아서 이곳이 계남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 계남근린공원 내에 바로 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랑고개가 되겠고요. 정랑고개가 있는 그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군이 바로 이 신트리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트리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 동편으로는 이 목동 신시가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쪽과 이 목동 쪽을 연계하는 이 서울로 진입해 들어오는 가장 마지막 혹은 서울에서 나가는 가장 첫 번째 고개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정랑고개가 되겠고 그 기슭에 있었던 것이 신트리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신정동에 새로운 터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신기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트리가 되겠는데 신트리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오늘날 신트리가 됐다라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조선시대 지도에는 신기 혹은 터기자를 써서 신기로도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깊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랑고개 아래에 있던 동네 이름이 신트리여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신트리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신트리 마을 앞을 지나갔던 길이 일찍이 인천으로 가는 아주 중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도 보면 부평 쪽에도 신트리 공원이 있고요. 이 신정동에도 신트리 공원이 있는 곳은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터를 잡는 마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신트리라고 하는 이런 마을 이름들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구청역과 이 양천구청역 가까이에 이렇게 신트리 마을이 있게 된 것은 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던 바로 이 중심 간로가 위치하는 곳에 이런 마을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붙여져 있는 공통적인 마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트리의 신과 은행정의 정이 합쳐서 오늘날 신정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에 이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전국의 저희 행정구역이 통폐합을 하게 됐을 때 이 당시 양천군, 김포군, 통진군이 합해져서 김포군이 되고 양천군, 장군 소면과 은행정리와 신기리가 합쳐지면서 오늘날의 신정동의 계기가 되는 신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63년에 영등포 구로 편입이 되면서 신정동이 됐고 또 행정구역의 분할에 의해서 1977년에는 강서구로 이게 신정동이 편입이 됐다가 1988년 양천구 관할로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행정리라고 하는 동네하고 이 신길이라고 하는 것에 그 두 동네가 합쳐지면서 신정동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길이가 바로 우리 발음으로는 신트리가 되는 거고요. 이 신트리에서 부천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바로 이 주변의 야산 사이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정랑고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랑고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고개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정랑고개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일찍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소금통로로 대단히 중시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정랑고개 혹은 신트리고개라고 불려졌었던 곳으로 경인철도가 나기 전만 하더라도 이 한양 도성 내로 소금찜이
옮겨가던 중요한 고갯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곳에 왕릉을 정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릉고개라고 했던 것이 의문 변화를 하면서 정릉고개, 정년고개, 결국은 정랑고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개 비에도 옛날 장안에서 인천까지 걸어가는 지름길의 첫 고개이며 그 옆은 성너머라고 부르는 것을, 그래서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유서 깊은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중요성이 이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옛길로서 이곳이 소위 소금의 유통의 중요한 루트로서 쓰여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에서도 이 인천 간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신트리로 나아가는, 소위 그 정랑고개로 거쳐서 인천까지 가는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인천 간로로 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화진을 넘어서 한양 도성 내로 이렇게 소금이 운반됐었던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간로라고 대동여지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옛길이 이 한강권과 바다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었던 곳의 첫 번째 고개가 정랑고개가 되게 되었고, 이것을 넘은 돌에서 궁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인천 소래로 가는 지름길이 돼도, 또 계양산 까치고개를 넘어서 부평 들판을 지나 장명희 고개를 넘으면 인천 공천동에 이어지는데, 이 공천동에 일찍이 서곶 염전이 있었고요. 또 인천에는 소래 염전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이 정랑고개를 넘어 한강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중요한 소금길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정랑고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나루를 건너서, 이렇게 양화나루를 건너서 이곳으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바로 이전에 인천으로 가는 중요한 루트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의 이 신정동, 이 신길이를 거쳐서 고갯길을 넘는 거죠. 그 정릉고개를 넘어서 부평의 소위 작전, 까치고개를 넘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천 일대에 소위 그 자염,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이 소위 소금물을 끓여서 이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이 인천 일대에 석곤면, 주안면, 서면, 분해면, 남촌면, 조동면 등이 1907년에 이미 이런 많은 자염 생산이 이곳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물을 적정하게 소위 증발을 시키고 염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염의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을 쓰던 것이 일제강점기로 넘어서면서 지금의 그 천일염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짓는 농사이기도 하지만 소금은 쌀무게의 2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해서 흔히 작은 황금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산물에 해당되었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의 갯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이런 자염업물로 이렇게 천일염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1907년에 그래서 주안염전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의 소래, 남동과 군자의 염전 등이 이렇게 천일염전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을 소위 서울로 운반해 가는 중요한 길목에 바로 이 정랑고개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소래 염전의 이렇게 모습들을, 평면도를 통해서 대단히 이 천일염전이 당시에 많이 이렇게 건설됐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고개가 바로 이 정랑고개가 되겠고요. 정랑고개 밑에 지금의 신트리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계양산 남쪽 고갯길,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랑고개로, 성 넘어 정랑고개 아래 신트리 마을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서 이 소금길에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랑고개 혹은 신트리 고개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